사라역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남다른 눈물입니다. 배우 이판희 씨가 마강수 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설가 마강수 교수의 사망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 마 교수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오늘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빈소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빈소가 좀 쓸쓸하다고 해요. 주변에 찾는 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즐거운 사라라든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사실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했다고 그러고 징계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좀 더 증폭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빈소도 좀 쓸쓸합니다. 실제로 빈소도 실제로 사람들이 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갈 때도 좀 쓸쓸하게 갔지만 지금 상황도 좀 쓸쓸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황망한 부고만큼이라 오늘 빈소를 찾은 이들이 몇몇 동료 교수들과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 말고는 이제 많이 없다. 글쎄 이름 석자만큼이나 빈소는 조금 그거와 달리 좀 쓸쓸해 보입니다. 예. 제 왼쪽에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재근 평론가님, 마강수 교수가 이제 3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생살이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강수 교수가 28살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단하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천재 교수 타이틀을 들으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 1989년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의 그 전까지의 문학적인 성과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야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92년에 드디어 이제 그 즐거운 사라 이 책을 내면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여론의 공격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가 됐던 거죠. 그리고 3년 정도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유죄 판정을 받고 학교에서 해직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면되고 복직이 됐지만 학교에 가서도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휴직하다가 다시 조금 복직했다가 금방 또 휴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설 작가 그 전에 천재 교수의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었군요. 이분이 우리나라 윤동주 박사 1호입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거의 연구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야한 교수 이런 식으로 심지어 90년대는 이분을 변태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교수님 사실 제가 이분의 이제 글을 몇 가지 읽어봤는데 참 이 글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일을 비웃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선택을 미리부터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라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아무래도 세상에 밀려나서 수동적으로 점점 잊혀지느니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과거 로마 시대 때도 자살을 의지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고 자칫 또 이게 어떤 자살률을 높이는 기재가 되면 안 그럼요. 되니까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마강수 교수는 그러한 사생관을 독특하게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대학과 문단에서 왕따를 당했고 처지를 비관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인 한 분을 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광수 교수 사망 3일 전까지 이제 마 교수와 만났고 각별한 친분이 있던 연출가 강철웅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철웅입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마 교수가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교수님과 어떤 대화를 그때 나누셨는지요? 일단은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저는 쭉 만났죠. 그런데 이제 생활이 사실 생활인이잖아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 작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작품을 계속해서 거부를 했어요. 앞에 제가 비선 10세 순실이라는 우리 흑 역사에 대한 걸 조명을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마강수 교수님하고 같이 옛날에 97년도에 저도 감옥을 갔잖아요. 예. 그런 동병상련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즐거운 살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2012년에 약속을 해놓고, 그때 모든 판권 계약을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마 교수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 직장에 찾아와서. 연극을 생활이 하자. 예. 네, 생활이 어렵고, 아. 이 판이 그 친구가 괜찮은데, 이 판이 지금 또 몸이 불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냐, 이 판을 좀 써라.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일단은 꺼내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책을 완성을 다 했습니다. 대본을 가지고, 요번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문 갈 때 대본을 문상 갈 때 놀려고 하는데,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강 감독님, 강 감독님, 빈소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빈소는 찾으셨나요? 오늘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우리 이판희 씨랑 약속이 돼서, 예. 같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감독님.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보니까 이제 마 교수님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작년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이미 작년 8월에 일단은 정년 퇴임을 하면서 벌써 저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아예 유언장을요? 유언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유언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책갈피 위에 그냥 이렇게 놔두셨어요. 잘 보이게끔. 혹시 감독님. 예.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언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시신을 수습을 하고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가지고 누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누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 감독. 그리고 누님이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할머니처럼. 저는 맨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뵀지만 거의 어머니 뻘 그 정도로 연세가 되셨어요. 예. 강 감독님, 그런데 사실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강 감독님이랑 만나셔서 이제 연극 얘기까지 나눴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 생활의 다음 연장선상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불러주죠. 예. 어디서 강의도 없지요.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라는 게 사실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리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다음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팔아서, 그거는 자기로서의 존심이고, 그러니까 제가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10%를 제가 꼭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렸어요. 매달. 잠시만요. 감독님, 근데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마강수 교수 하면 논란에 있는 작품들은 많지만 그래도 인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추측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안 들어왔어요. 일체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작품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저는 마 교수님 작품을 즐거운 사다까지는 제가 2012년까지 제가 계약을 해놓고 영화 판권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 저작권은 수입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저작권 수입이다 보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작품을 가자 장미여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예. 교수와 여제자를 하면서 드린 거 기껏 한 3천여만 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요 정도. 저는 이제 연극 판권으로 그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영화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조합?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가자 장미여관. 이렇게 알겠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연세대학교에 대한
어려움, 학교에서 왕따는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어떤 그 대우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많이 고민을 하셨고, 우선 나가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와보신 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뭐 이판이를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저 잠깐 보고 가는데 식사도 못 하셔요. 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식사는 매번 사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지를 우선 좀, 그거는 예.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처지를 좀 많이 비관했었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오늘 오후에 그 빈소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고인이 된 마강수 교수에게 그래도 주변에서 제일 가까우셨던 분 중에 한 분이니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순수하고 영혼이 맑으신 분이신데 참 안타깝고요. 우선 참 이런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마시고 정말 좋은 세상에서 정말 혀가 돌아가는 대로 마음껏 좋은 글 쓰시고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광수 교수의 원작을 연극으로 연출했던 이 강철웅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정은 교수님 사실 제가 이분의 이제 글을 몇 가지 읽어봤는데 참 이 글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일을 비웃지 말라.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선택을 미리부터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라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아무래도 세상에 밀려나서 수동적으로 점점 잊혀지느니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과거 로마 시대 때도 뭐 자살을 의지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생살이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강수 교수가 28살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단하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천재 교수 타이틀을 들으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 1989년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의 그 전까지의 문학적인 성과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야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92년에 드디어 이제 그 즐거운 살아 이 책을 내면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여론의 공격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가 됐던 거죠. 그리고 3년 정도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유죄 판정을 받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좀 더 증폭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빈소도 좀 쓸쓸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갈 때도 좀 쓸쓸하게 갔지만 지금 상황도 좀 쓸쓸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황망한 부고만큼이나 오늘 빈소를 찾은 이들이 뭐 몇몇 동료 교수들과 뭐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 말고는 이제 많이 없다. 글쎄 이름 석자만큼이나 빈소는 조금 그거와 달리 좀 쓸쓸해 보입니다. 예. 제 왼쪽에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정은 평론가님 마광수 교수가 이제 3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것으로 학교에서 해직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면되고 복직이 됐지만 학교에 가서도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휴직하다가 다시 조금 복직했다가 금방 또 휴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설 작가 그 전에 천재 교수의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었군요. 이분이 우리나라 윤동주 박사 1호입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거의 연구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야한 교수 이런 식으로 심지어 90년대는 이분을 뭐 변태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역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남다른 눈물입니다. 배우 이판희 씨가 이 마강수 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설가 마강수 교수의 사망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 마 교수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오늘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빈소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빈소가 좀 쓸쓸하다고 해요. 주변에 찾는 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즐거운 사라라든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사실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했다고 그러고 징계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